자, 지금 청소년 내담자가 이제 자살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자살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은 현재는 좋아졌고, 그다음 관계에 대한 부분, 가족과의 외가 쪽 관계가 힘들고 또 학교 친구 관계가 힘들다. 이런 이제 그 내담자가 있을 때 이제 그 내담자가 얘기하는 이 힘들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져왔던 이 처음에 힘든 부분은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 눈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외가 쪽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어요. 이렇게 다 관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적인 부분이 언제부터 힘들었나 이렇게 이제 그 시점을 봤을 때 이제 최근의 시점은 이사를 오고 나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 공간이 우리의 가족만 있는 거 아니라 내가 누구의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된다든가 뭔가 이제 새로운 식구가 추가되어지거나 근처에 있게 되는 경우는 되게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촉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먼저 구조적인 부분에서. 그러면은 왜 힘드냐 봤을 때 이제 노인들 그러면 너무 일반화시키니까 많은 부분에 외조모, 외조부, 또 뭐 외삼촌, 뭐 이모 이런 이제 조금 엄마 측에 있는 사람들의 외가 쪽의 식구들은 또 친가 쪽의 식구들이지 어쨌든 이제 가까이 이 삶에 거주지를 하게 될 때는 친밀함이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친밀하는 것 이면에는 간섭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친밀함과 간섭은 거의 뭐 손바닥의 앞면 뒷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간섭이 없다가 이제 뭔가 간섭이 들어오는 거죠. 그 간섭이 근데 왜 들어왔냐 그럴 때 어떤 아빠가 사망을 해서 아빠 자리가 없을 때 그 아빠 자리를 대신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족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너는 아빠가 뭐 돌아가셨으니까 너가 집안의 첫째다. 너가 잘 이렇게 엄마를 위로해 주고 엄마를 잘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어른들은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외가 쪽의 입장에서는 딸이 혼자 됐으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 압박감을 가지는데 가지는 것이 그냥 한 번씩 가져도 사실 힘든데 이 삶을 같이 사는 공간에서 매일 일어나면은 만나면 인사가 그건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이모나 삼촌들도 이야기를 밥을 먹거나 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압박감으로 있을 때는 청소년들은 도망가고 싶고 이게 관계를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있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만약에 이제 이럴 때 이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스트레스를 고발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이 있으면은 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게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봤을 때 그동안에는 아빠가 있어서 아빠한테 이제 내가 뭐 학교에서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주로 아빠가 이렇게 이제 그 담아주는 역할을 한 거죠. 받아주고 그랬어. 그리고 또 어이구 이렇게 하자고 뭔가를 담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담아주는 역할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사라진 거죠. 없어요, 대상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 상실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아빠만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했던, 그러니까 이 애착 대상이라는 게 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애착 대상의 상실이라는 거는 어떤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것도 그분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담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었다면 애착 대상의 상실이고 또 내가 살면서 굉장히 내가 좋아했고 내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했던 시간이나 물건이 있다면 그 또한 애착 대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한 5년 정도, 5년 이상 대략 그 정도 시간에 내가 투자를 해서, 투자를 시간, 비용, 또 내가 그걸 하면 좋아했던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그 물건이 내가 또 좋아했던 그것을 할 수 없게 될 때 그 물건이 주는 막 스트레스 풀면은 막 탕탕 튀길 수 있잖아요. 가야금이라든가 또 악기라든가. 근데 이런 부분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가지는 상실. 그러니까 이 상실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중요한 아버지도 상실되었고 또 그 당시에 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또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없는 거 상실되었죠. 그러면 내 삶에 이 스트레스나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느껴지는 이 상실감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으로 생겨지는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충동적인 행동,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든가 아니면 이것들이 뭔가 이제 신체화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이제 MMPI 코드에서 456 코드에서 5번이 30대예요. 4번, 6번이 거의 20대, 30대의 차이가 나요.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면 우리가 오하라 스켈레 프로파일로 굉장히 수동 의존적이고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굉장히 의존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심리적 구조예요. 그런데 이 의존되어 있는 의존의 대상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면 분노가 일어나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분노를 그동안에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 수동 의존적인 상태에서 조율이 되어졌는데 이 조율된 대상 자체가 두 개나 사라져 버리면은 이 수동 의존적인 상태에서 보통 이제 456 프로파일에서 TCI 같은 경우에 의존성이 그 자율성 SD가 10점 이하, 5점 이하로 돼요. 굉장히 그 의존적인 거죠. TCI도. 그럴 경우에는 이 의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자람이 없이 그냥 대상들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뻥 뚫려져 버린 이런 상황. 두 개가 다 삶의 축이 그냥 두 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댐이. 자, 그럼 댐이 무너져 버리면 어떡해? 이 막 물이 막 이 스트레스라는 이 물이 막 나한테 엄습해 올 때 근데 그 또 스트레스 물이 뭐예요? 막 외가 쪽에 있는 사람 너가 이제 뭐 집에 기둥이다 이걸 해야 된다 너가 어머니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압력만 주는 거야. 이 막 댐은 없는데 물은 댐이 무너졌는데 우리 여름에 홍수가 나듯이 막 나한테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휘청거리는 거야. 듣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로운 곳에 학교를 또 이전했어. 고등학교를.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 또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잖아요. 그런 부분이 성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트라우마라면은 훨씬 뭐 이게 성이나 학교 폭력 누구든지 어떤 트라우마적인 부분들이나 또 이 댐이 무너져서 방수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막 물만 나한테 덮쳐지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덮쳐지는 게 지금 세 개가 나를 엄습해 오는 거죠. 내담자의 그런 심리적 구조를 본다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 지금 왔을 때 관계적인 부분으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관계의 힘든 부분들의 아래에는 지금 이런 심리적인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삶의 의미가 뭘까요? 없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댐은 무너졌고 물들은 홍수처럼 나한테 와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만 있어지고 내가 이 살아갈 지탱되어지는 것은 없을 때 대부분 이제 삶의 의미가 없으면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자살에 대한 부분들이 사고가 상담을 통해서 응급처치는 되었지만 이 댐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이 몰려오는 이 홍수의 물들이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스트레스로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구조를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